레비나스에 대한 책을 자꾸 읽고 있는데 레비나스에 대한 책을 읽어도 그런 말은 나올 건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결론 도출하고는 좀 다르지. 근데 지금 네. 레비나스 책은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우선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습득된 지식을 얼마나 내 관점에서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다. 뭘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앞으로. 자, 첫 번째. 그래서 결론이 배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들과 소통하는 글이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중요해. 두 번째는 배려라는 말은 다 누구나 알아. 사전적인 의미를 뭐 찾아봐도 배려라는 말은 똑같은데 윤서에게 있어서의 배려가 중요한 거야. 나에게 있어서의 배려. 자, 윤서에게 있어서의 배려는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선생님하고 글을 쓰기 전에 선생님처럼 지금 수업을 하면서 하듯이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자, 윤수에게 배려는 어떤 거가 윤수한테는 배려일까? 나의 배려가 뭔지. 자, 배려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이야. 국어사전에 나와 있어. 네이버 국어사전에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씀. 이렇게 돼 있어. 너에게 배려는 뭐야? 그리고 내가 우선 화면을 하나 공유를 할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 그래서 좀 부담되니까. 자, 내가 약간 화면 하나 깔아놓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우선 윤서 얘기해봐. 자기에게 있어서의 배려는, 윤서에게 있어서 배려는, 저에게 있어 배려는 제 주변 타자가 좀 공공한 상황에 빠져 있을 때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제가 직접 타개하지 못하겠지만은 그 상황을 그 사람이 타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좀 힘을 좀 보태줄 수 있는 게 배려를 생각합니다. 같은 얘기인데, 근데 네. 이제 국어사전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해볼게.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대. 여기서 지금 있는 내용에서 가장 이런 그 국어사전의 정의가 내려오려면 이 국어사전의 정의에 근간이 깔려 있는 게 뭐야? 어떤 거야?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쓴다는 것은 어떤 근간이 깔려 있지? 타자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아무리 남을 배려한다고 그래도 타자, 누군가 내 밖에 또 다른 누구가 타자인데 그 타자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이건 배려가 할 수가 없는 거야. 두 번째, 또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지?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쓸 때는 어떤 또 나의 어떤 베이스가 깔려 있을까? 첫 번째는 타자를 인정했어. 두 번째, 타자를 그런 세속적이 아니라 타자를 정말로 존재를 인정하고 사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너무 이것이 내가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사랑을 줄 때 이렇게 했을 때 잘못 그 사람이 오인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서 이제 드라마가 생기니까 안 되고 우선 드라마는 나중에 찾고 우선 드라마도 굉장히 중요해 글을 쓸 때는 그런데 하나 진짜 남을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쓸 때는 진심이 있어요. 진심. 내가 이거를 도와는 줘 건성으로. 내가 이거를 마음을 써 건성으로. 혹은 더 나쁜 사람은 뭐냐? 도와는 주고 마음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진짜 진심은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 이건 이제 우리 이제 선과 악에서 글을 쓸 때 이런 게 캐릭터가 진짜 재밌고 중요한데 이게 이제 악의 캐릭터야. 근데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선생님은 이제 소설도 가리키고 시나리오도 가리키니까. 자, 그럼 두 가지의 개념이 나왔어. 타자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 배려하려면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진심이어야 돼. 자, 윤서는 내가 봤을 때
두 가지 중에서 어느 거를 잡고 글을 쓰고 싶을까?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갖고 글을 쓰고 싶을까? 아니면 진심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글을 쓰고 싶을까? 저는 진심을 가지고 글을 쓰고 싶습니다. 그래. 그랬을 때 더 좋은 글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쓰면서 과연 내가 여태까지 한 23년, 24년 살아왔는데, 우리 윤서, 내가 진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내가 타인에게 이런 진심이라는 것을 전했을 때가 있었나? 혹은 그런 진심이 전해졌는데도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 진심이 아닌 다른 걸로 돌아왔을 적은 없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글이 될 수 있는데 진심의 국어사전 뜻은 거짓이 없는 참된 마음이야. 여기서 뭐가 없다고 했어?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 네. 온전히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이 지금 사라지고 있는 세상이야. 나는 이제 그거를 내 화두로 나는 글을 쓰고 있는데 왜 이런 순전한 마음이 사라지고 있을까는 굉장히 지금 아주 글을 써가면서 묘해. 사라지고 있는 이유들이 굉장히 많거든. 그런데 이런 순전한 마음들이 다 사라졌을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진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남이 남을 못 믿고 근거 없지만 남이 남을 누르려고 하고 계속 자기 발 아래로 보고 이렇게 되는 세상만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될 수 있겠어? 자, 그래서 오리배라는 소설은 어떤 식으로 되냐? 너가 이제 조금 구성을 바꾼다고 하니까 내가 이제 조언을 주고 지금 멘토링을 하는 거야. 내가 세상과 대중과 소통할 수 없는 글을 쓴 까닭이 무엇일까? 이렇게 돼서. 그럼 이 오리배는 누구야? 작가 자신이야. 그래서 이 오리배가 계속 맹맹맹맹 도는 이유는 어떤 경계선을 넘어서 진짜 타인의 마음속에 너의 글이 그 오리배라는 걸 형성하는 거지. 이 글이라는 건 형성화가 돼야 되니까 타인의 마음속에 너의 글이 싹 들어가서 그 오리배라는 것이 어떻게 들어가서 진심으로 들어가서 너의 한계를 깨고 어떤 에어리어를 벗어나서 진심으로 들어가서 이 오리배가 타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의미가 타인에게 들어간 오리배의 그 의미가 윤서의 삶을 떠나서 이미 넌 던진 거야 세상 속에. 그게 A의 삶 속에 들어가고 B씨의 현상에 들어가고 삶 속에 들어가고 C양의 어떤 그 삶 속에 들어가 대각기 다 다른 사람의 삶 속에 들어갔을 때 너의 오리배가 뭘로서 작용을 해야 돼? 진심으로 작용을 해서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배려와 위안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 삶 속에 너의 오리배라는 글이 너의 글이 그 타자의 삶 속에 어떤 작용을 해야 돼. 이게 재미고 이게 소통이고 왜냐하면 다른 내가 그랬잖아. 사랑을 막 줄게. 난 이게 거대한 막 정말 뜨거운 사랑이 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타인에게 사랑을 쏴. 불타주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에 어떤 내공이나 어떤 자세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에 불타주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을 먼저 주면 안 돼. 뭘 줘? 배려를 줄게. 내 글은 너에게 배려가 될 거야. 처음에 뭐 우리가 처음부터 굉장한 무슨 뭐 위안을 줄게. 뭐 큰 어떤 여름날에 어떤 그늘을 줄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웃기고 자빠졌네. 니깐 게 뭔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깔보고 사람이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인간의 어떤 본능이라는 게 그 안에 있거든.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니깐 게 뭔데?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그렇게 다가서면 안 되고 배려해줄게. 내가 먼저 당신을 섬겨줄게. 내가 먼저 당신에게 고개를 숙여볼게. 하지만 이 숙인 고개는 당신한테 내가 복종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삶이 앞으로 더 좋게 될 수 있게 내가 먼저 당신한테 배려를 해줄게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작가한테는 있어야 돼. 물론 선생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얘기하는 작가들도 많을 거고 내 말을 우습게 그냥 들은 쿵도 안 치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작가들도 있을 거야. 아 내가 글 잘 써서 돈 잘 벌고 그걸로 내가 베스트셀러 내서 1등만 하면 되지. 뭐 저런? 그런데 사람마다 사는 방식이 다 다르고 내가 만날 수 있는 독자들이 다 다른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의 작가 간을 너한테 지금 가리키는 거니까 그 선택은 너가 하는 거야.
그냥 어떤 1등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서 뭐 그래서 아주 뭐 그렇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글을 팔아서 그렇게 살 건지 끝내 생을 마감할 건지 조금 순위는 좀 뒤로 밀리고 있지만 그래도 내 글이 계속 사람들 마음속에 가서 언젠가는 이 글이 이 세상에 꽃을 피울 것인지는 너가 결정을 하는 거야. 그게 자기 삶이니까. 자, 그랬을 때 이 오리배를 다시 구성해 볼게.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너한테 낸 숙제가 있고 선생님이 지금 공유하고 있는 화면이 보이지? 예. 자, 볼게. 이건 지금 이제 거미 여인의 키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고 있기 해와라고 숙제니까 다음 주까지 해와. 네. 근데 이게 숙제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숙제는 다음 주까지 하면 되고 봐봐. 문제가 있어. 4, 5, 6번이 있어. 자, 4번 한번 문제 먼저 읽어볼까? 두 작품 이상을 참조하여 은유와 상징의 사용 효과를 비교 대조하고 전체 작품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논의해 보세요. 이게 거미 여인의 키스가 아니어도 괜찮아. 난소공이 아니어도 괜찮아. 이 안에 내 작품을 넣어도 괜찮아. 왜냐하면 작가가 내가 쓰고자 하는 글을 잘 알고 나서 써야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쓰면 안 돼. 이거는 우선은 내 글도 하나의 텍스트야. 5번도 한번 읽어볼까? 작가들이 추보식 구성, 역순행식 구성, 요약적 구성 등을 활용하여 플롯을 구성하게 됩니다. 작가들의 구성 방식이 전체적인 작품의 의미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두 작품 이상을 대상으로 비교 대조하여 논의하세요. 우리가 이제 IB라는 걸 국어를 HL 과목을 하면 이런 문항들이 비슷하게 나와. 근데 우리는 이거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지. 작가들이지. 작가의 분석은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고급적인지를 조금 내가 더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한번 느껴보자고. 6번은 작중 인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리고 전체 작품에서 그러한 발견의 효과가 무엇인지 두 작품 이상을 대상으로 비교 논의하자. 자, 지금 여기 문제를 딱 봤을 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뭐야, 윤서야? 공통된 게 있지? 4, 5, 6번에. 그 작품을 비교 대조하고 그래. 논의합니다. 지금 이 4, 5, 6번에서 가장 물어보는 것은 비교 대조야. 비교는 뭐야? 두 작품의 차이점을 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럼 대조는 뭐야? 이 차이점들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를 그 역할을 좀 대비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비교의 정확한 뜻은 사전으로 보면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 간의 유사점, 같은 걸 찾는 거야. 차이점, 다른 것도 찾는 거야. 일반 법칙 다이를 고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뭐냐면 비교 그러면 다른 거 혹은 비교 그러면 같은 거 내가 20 몇 년 전부터 계속 언어부터 시작할 때 내가 처음에 그 문학작품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우리 제자들한테 묻는 게 있어. 비교가 뭐니? 대조가 뭐니? 그러면 대부분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뉘는데 한 판은 비교는 유사한 거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다른 부류는 아니에요. 비교는 다른 거예요. 아니야. 비교의 정확한 뜻은 차이점과 유사점. 일반 법칙 따위를 고찰. 고찰이 뭐지? 고찰은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찾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본인이 고찰하는 거야. 이 고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 내 관점이 있어야 고찰이 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비교만 하고 대조만 해. 그럼 대조는 뭐야? 말 그대로 대조라는 뜻은 뭐야? 이것들을 병치하여서 둘 간의 비슷한 뜻이야. 예, 여기서 이제 검토하고 둘 이상의 대상의 내용을 맞대어서 검토한다 이런 뜻이야. 자,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이런 지금 문학 작품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 작품 안에 갖고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 오리배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있을 거야. 오늘은 좀 다른 수업이야. 이제 여태까지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고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을 했냐? 기승전결 뼈대를 만들어야 돼서 우리가 기승 처음에 시작 발단에는 씨앗이 심겨져야 되고 그 씨앗이 문제의 씨앗이 결론에서는 나와야 된다. 꽃이 피어야 된다. 그게 주제다. 이렇게 얘기했지? 자, 오늘 예. 다른 얘기할게.
이제는 내 글의 가치를 찾아야 돼. 본인 스스로가, 작가가. 이 가치가 정확하게 있어야. 우리가 백화점 가서 이렇게 물건을 살 때 명품 매장을 이렇게 한번 쭉 그냥 가게 됐을 때 보면은 명품 매장에 사람들이 줄 서서 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 네. 그 왜 사람들이 거기 줄 서서 있을까? 명품 매장에. 그 명품이 그들이 살아간 제품이 이 사회에 있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한테 명품의 가치가 있냐? 내가 솔직히 한번 물어보면은 저한테는 가치가 없습니다. 저한테는 없습니다. 나한테도 없어. 근데 거기에 줄 서서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명품이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은 뭐야? 그 물건의 가치를 내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10분이고 웨이팅을 해도 된다고 하는 어떤 가치를 인정한 거지. 네.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거나 안 사거나 둘러보거나 하겠지. 그러면서 다른 것들하고 비교, 대조 하면서 이것이 나한테 어떤 가치가 있는가. 뭐 이렇게 뭐 재테크를 하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글이 다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면 우리 글이 너희 배려가 다른 사람 삶에 들어가서 그 배려가 정말 배려가 되고 위안이 되려면 글에 뭐가 있어야 돼?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 없는 글을 쓰면 안 돼. 왜? 이렇게 지금 읽을 게 넘쳐나고 볼 게 넘쳐나고 넷플릭스만 봐도 한 달에 13,000원만 끊으면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넷플릭스뿐만이야. 지금 할 게 너무 많은 세상에 왜 우리가 너의 글을 읽어야 돼? 이렇게 된다고. 근데 윤서아가 가치가 있어야 돼. 그 가치는 어디서 나와? 비교, 대조에서 나와. 뭐하고 비교해? 그런데 음, 참 지금 오늘 중요한 수업을 하는 거야. 난 이 수업은 사실은 녹화를 안 하려고 그랬어. 이건 너만 주려고 그랬는데 생각을 좀 다르게 해서 다른 사람도 좀 들을 수 있게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이 수업은 정말 중요한 수업이야. 그래서 너도 이걸 들으면서 잘 이것도 같이 가져가야 되고 왜 너가 뭐하고 비교하고 대조해야 돼? 일단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유사점과 차이점 같은 것을 단순히 그냥 열거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음. 이 둘에서의 의미를 좀 고찰하고 내관점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 지금 너 작품 갖고 왔는 내가 지금 이거 네. 지울게. 거미 여인의 키스, 난수공을 지우기. 이건 다음 주까지 해와. 네. 이거는 세미나 수업으로 다음 주엔 할 거야. 다른 학생들하고 한 거를 같이 이제 비교 견주어가면서 할 건데. 자, 이렇게 지금 이것만 다시 했어? 자, 어, 뭐하고 비교하고 뭐하고 대조해야 돼? 너의 작품의 가치를 설정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뭐하고 비교하고 뭐하고 대조해야 돼? 제 작품 속에서 우선 제 화자가 처한 A 그룹과 B 그룹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아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너가 왜 대중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글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아까 배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배려를 누구한테 쏴야 돼? 우선 사랑은 나중에 쏴. 네. 너가 아주 좋은 글을 자꾸 써서 발표해 사람들이 너의 글을 읽어서 저 작가의 글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게 퍼지면 너가 읽지 말라고 해도 그 사람들은 읽어. 기다려. 이게 대중들의 속성이야. 대중들은 처음에 자기 관점으로 그거를 짚어질 못해. 대신에 대중들은 대부분 우리나라 교육이 그래서 그래. 대부분의 대중들은 누가 한번 좋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성향이 있어. 근데 앞으로는 이것도 바뀔 거야. 우리나라 교육이 바뀔 거니까. 근데 아직은 그래. 너가 아무리 지금 학성기를 들고 내 글의 가치가 좋아요,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직 그 가치를 모르면 안 읽어. 하지만 한번 그 가치가 뜨기 시작하면 너가 읽지 마세요 그래도 찾아서 읽는 게 사람의 속성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 배려를 지금 너는 누구한테 쏘고 있는 거야? 지금 너가 말한 거는 너 작품을 얘기하고 있네. 작품에서의 A와 B를 얘기하고 있어. 관점을 조금만 다른 데로 돌려볼까? 지금 질문하는 거는 내 작품, 윤서 작품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야. 이게 참 중요하거든.
아무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책을 읽지도 않고 또 보지도 않아. 요즘 세상은 다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봐. 근데 나는 쓸모 없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치워버리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사람들의 관점에 있어서 가치가 없는 것 뿐이야. 나의 역할은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게 나의 역할이거든. 다시 해볼게. 지금 너가 쓰고자 하는 오리배라는 소설에 A와 B를 얘기해. 주인공들과 보조인물을. 거기서 눈을 조금만 돌려봐. 지금 너는 타인을 배려한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그 시점이 너의 소설 속으로만 너한테만 가 있어.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외부적으로 뭐가 보일까? 이 글을 읽게 될 그 독자들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너가 쓸 글은 조금 다른 글이야. 내가 1등하고 베스트셀러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내가 그 책 번 돈으로 내가 잘 살 거야. 나한테 조금도 나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내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그냥 그 사람도 그 사람의 인생 살다 죽는 거야. 그럴 뿐이야. 그래서 계속 남겨지지가 않아. 영원한 어떤 생명력이 없어. 당대에 아무리 유명한 뭐가 있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자, 너가 쓰는 거는 좀 다를 거야. 그러면 뭐하고 비교하고 뭐하고 대조해야 돼? 너가 너 글의 가치를 만들어내려면 똑같이 다른 사람이 쓰는 걸 따라가면 그 가치가 만들어질까? 안 만들어집니다. 뭐하고 비교하고 뭐하고 대조해야 될까? 계속 생각해야 돼. 글을 쓰기 전에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뭐하고 비교하고 뭐하고 대조해? 쉽게 생각해. 제 자신과 독자를 비교. 우선 너 자신을 비교를 네 자신 안에 뭐가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 가치가 아직 없는데. 우선 가치를 우리가 만들려면 다른 사람들이 쓴 글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비교하고 대조해야 돼. 음, 베스트셀러 작품 하나 갖고 와. 그거 그냥 읽어. 그 글에서의 어떤 목표가 뭐든지 어떤 글에는 다 목표가 있고 주제가 있어. 거기서 말하는 주제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대조하는지를 너가 그걸 갖고 그 사람 것과 다른 너 거가 됐을 때 그게 가치가 생기는 거야. 그런데 지금 내가 말하는 너의 가치가 세상에 반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법이라든가 인생의 어떤 근간이라든가 이런 거에 반하는 가치를 내가 너한테 지금 가져라 이런 게 아니잖아. 내가 말한 가치는 딱 하나 뭐였지? 윤서야? 비교와 대조와 고차입니다. 아니, 그거는 가치를 마련하기 위한 거고 내가 말한 배려는 딱 하나 뭐였어? 이미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 배려라는 가치. 다른 사람들은 아마 배려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우지는 않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어떻든 마케팅에서 이 글이 재밌어야 되고 특히 재미라는 게 아마 굉장히 다를걸? 우리가 갖고 있는 재미와 이 세상에서의 재미는 좀 달라.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배려가 결국은 뭐가 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대조해서 그것이 김윤서라는 작가만의 가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읽으러 와. 그 물건을 살라고 줄 서서 웨이팅을 걸어서 기다려. 자, 6번 볼게. 그래서 이제 오리배를 만들 거야. 작중 인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는지, 그리고 전체 작품에서 그러한 발견의 효과가 무엇인지, 두 작품 이상을 대상으로 비교도. 이건 내가 너한테 내준 숙제고, 이거를 글을 쓸 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내가 오리배를 갖고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그러면 네. 오리배의 가치는 뭐다? 결국은 배려의 가치야. 근데 지금 사람들의 어떤 배려의 가치가 1번, 2번, 3번, 4번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돼, 너는. 같은 얘기를 쫓아해 봤자 그 사람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럼 김윤서라는 본인의 것을 여기에 넣어야 되는데 너가 여태까지 살면서 진심으로 누군가를 배려해 봤던 그런 어떤 그 상황이나 경험들이 있을까? 이건 좀 옛날 일을 좀 많이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험에서 찾아야 돼. 네. 그걸 억지로
우리가 스토리라고 하면 억지로 없는 이야기를 그럴듯하게 지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진짜 스토리는 의미고 그 의미는 내 삶의 경험에서 끌어올려서 그걸 갖고 글을 쓰는 거야. 스토리를 쓰는 게 아니고 의미를 쓰는 거야. 의미. 내 삶의 의미. 그랬을 때 너는 지금 어떤 이야기를 갖고 왔냐 하면 이걸 갖고 왔어. 저번 주까지는 누가 이렇게 블로거가 있었어. 그 블로거가 굉장히 뭐 이렇게 잘 나가는 뭐 그런 블로거였는데 갑자기 죽었어. 너는 그 사람의 글이 좋아서 읽다가 장례식장을 찾아가게 됐어. 그 다음에 그 옆에는 그 블로거의 아들이 있어. 그런데 그 아들하고 너는 이제 블로거를 만나지 못했지만 죽은 다음에 너가 그 글을 많이 읽은 거고, 아들은 살아생전에 아버지인 블로거를 잘 알지만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썼다는 것까지는 몰라. 그러면서 두 사람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가 이걸 갖고 왔잖아요. 어떤 스토리로. 그치, 윤서야? 예. 그거를 갖고 오게 된 거는 어떻게 해서 갖고 오게 된 거야? 이게 너의 삶에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글이야? 아니면 어떤 그냥 스토리를 생각한 거야? 그냥 우선적으로 그 스토리를 그, 앞세워서 그렇게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다 찝어주는 거야. 그냥 뭐 아유 잘한다, 윤서 잘한다, 아유 너무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하는지는 않아. 난 하면 제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을 가르쳐 줘야지 나중에 잘 되거든. 그래서 의미를 찾아. 그걸 갖고 온 게 그 얘기가 너의 얘기가 아닌 것 같다는 걸 내가 벌써 딱 들어서 알았거든. 그거는 경험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한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가 만들어 온 그 스토리는 만들어 왔기 때문에 너하고는 안 맞아. 그러면 그거를 내 의미 속에서 한번 길러보는 거야. 내가 배려했던 적이 있었을까? 내가 누군가를 배려했을 때 이렇게 좋은 쪽으로 갔었지만 또 어떨 때는 내 배려가 잘못 오인돼서 나쁜 식으로 갈 수도 있었을 거야. 항상 내가 얘기할 때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나는 그래서 글을 쓸 때 항상 옳은 글을 써라. 뭐 행복한 글을 써라.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뭐 글을 도덕적인 글을 써라가 아니거든 나는 사실. 그렇게 해서 잘못될 수도 있고 누구랑 싸울 수도 있고 너가 배려한다고 다가섰는데 상대방이 오인해서 살인이 날 수도 있었던 거야. 소설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래서 내 말을 오해하지 마. 항상 뭐 즐겁고 밝은 글만 써라. 항상 뭐 이렇게 글이라는 거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있어야지 글이야. 그러니까 뭐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한다고 해서 남하고 이게 소통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삶에 다른 타인들의 삶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글이라는 건 항상 좋은 말만 쓰는 게 글은 아니에요. 그랬을 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빨리 그런 어떤 그 믿음, 정말 내가 전 진심을 다해서 뭔가를 다 했을 때 어떤 나한테서 그것이 배반이 돼서 돌아왔던가 아니면 오히려 그것이 잘 돼서 나도 잘 되고 상대방도 잘 됐던가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 예,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하나 찾아야 돼. 그럼 그것이 이제 뭐가 돼? 의미가 되고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경험들과 그걸 갖고 오리배를 타. 쉽게 말을 하면 지금 너가 그걸 못 찾아서 나한테 얘기 안 해주니까 경험들을. 오리배를 탔어. 그때의 어떤 과거 속에 뭐가 있어. 그게 이제 상대방이고 이제 조연이고 주인공과 같이 가는 보조인물이야. 거미 여인의 키스에서 화자와 청자처럼 보조인물이 있어야 돼. 근데 그 사람하고의 뭔가 너가 진심을 통해서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그게 소통이 안 됐을 수도 있었고 잘 될 수도 있었어. 근데 안 됐다고 쳤을 때 그건 과거야. 근데 지금 어떤 일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쳤을 때 그 사람과 오리배를 탔다고 쳐봐. 상황 자체를. 원래 오리배는 아무리 해봤자 어떻게 앞으로 전진을 해 못해. 그걸 어떤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없지. 그런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오해가 지금 풀리면서 서로가 같이 힘을 맞춰서 앞으로 나가고 있어. 근데 앞으로 해봤자 빙빙 돌아. 막 싸워 빙빙 도는데 힘을 합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는데 어떤 두 사람 안에 뭐가 생긴 거야? 목표가 생긴 거야. 꼭 저기까지를 이 경계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부표가. 여태까지는 두 사람만의 목표가 없었어. 왜냐하면
서로가 생각하는 배려가 달랐고 너가 진심을 보였지만 거기선 진심을 보질 못했고 근데 오해가 풀리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사람들은 처음부터 막 나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해를 해서 그래 오해. 그걸 자기 경험으로 받아들여서 남이 이렇게 얘기한 걸 그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 이게 사람들이 대부분의 특성이에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자기 걸로 만드는 애들이 공부를 잘해. 가르쳐보면. 선입견에 꽉 차 있는 애들은 공부가 좀 힘들어. 무슨 공부를 하든. 그래서 이제 두 사람만의 목표가 생겼어. 저기를 꼭 넘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배 갖고는 낡아서 넘을 수가 없어. 근데 한번 해보자. 안 되는 상황이지만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이것이 이 장면의 묘사와 서사가 너의 감정이 들어가서 굉장히 이게 자연스럽게 잘 나와야 돼. 그러면 독자는 어디서 감동을 얻냐? 지금 우리 삶이 다 힘들어. 모든 게 다. 지금 아마 삶 즐거워 죽겠다는 사람들은 두 부류일 거야. 하나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할 거야. 두 번째는 정말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 물질적으로 보는 세상 하나와 이거는 뭐 약간 신앙적으로 보는 세상 둘 가치가 다르니까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한 거야 그냥.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안 돼. 누가 봐도 우리 배로는 이걸 넘을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떤 목표가 생겨서 그런 어떤 갈등들이 화해가 되면서 그거를 1mm라도 넘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정, 감동. 근데 너가 이미 그걸 쓰면서 감동을 받아서 느꼈겠지, 작가는. 그것이 그대로 누구한테 전달이 돼야 돼? 다른 이들한테. 글에 대한 배려. 첫 번째 타인을 배려하려면 작가 자신이 자기 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 나는 타인을 배려한다고 글을 썼을 때 내 글은 전혀 내 글, 내 자신에 대한 내 어떤 사유와 배려가 없다면 내 글이 잘 나올 수는 없는 거야. 내가 먼저 감동을 하고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가 먼저 느껴야 그것이 타인들하고의 어떤 소통에서 느껴지고 감동할 수 있는 거지. 오늘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돼요? 그 이해는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또 이제 글로 이제 또 은유도 넣고 상징을 또 넣어야 그러니까 되니까. 지금 뭐라고 했어? 그 의미를 찾으라 그래서 얘기를 했지. 네, 그러니까는 그 대학 교수 뭐 블로거는 이건 얘가 봤을 때 부자연스러워. 이미 그런 글은 써봤자 그건 잘 안 되고 정말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봐. 자, 너의 사건에서 의미를 찾아. 그게 뭐 여자친구하고의 일이었던 부모님하고의 일이었던 친구하고의 일이었던 너가 사랑했던 음악하고의 일이었던 뭐하고의 어떤 것에서 연결고리를 찾아서 그걸 갖고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이미 기승전결 쓰는 법에 대해서 나한테 배웠지. 네, A4 용지 한 장 지나갈 때 이미 거기에 씨앗이 담겨져 있다고 나한테 배웠지. 예, 그러니까 너가 지금은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찾아야 돼. 이게 무슨 공부를 하든 마찬가지야.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소서를 쓰던 생계부를 하던 자기 인생에서 내 전공에 대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다 모든 게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의미가 뭔지가 정확히 알 때 그걸 갖고 내 삶에서의 큰 어떤 의미 갖고 힘이 나오는 거지. 관점이 나오는 거지. 이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안 돼. 특히 작가는 더더욱 그래. 글을 쓴다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은 조금 다른 수업을 했거든. 질문. 그러면 여기서 잠깐 끊고 질문 조금 이따 받을게. 한 3분 있다. 네, 3분 있다 들어와. 알겠습니다.